안녕하세요. 이 길 저 길 각자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도저도의 혜정. 동형입니다. 회장님 이도저도 1화가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데 혹시 1화 올라간 거 보셨나요? 네, 그럼요. 저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이도저도 팟캐스트에 진행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봤던 에피소드가 올라갔었던 건데 좀 진행 역량을 좀 더 키워봐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나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펼쳐질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님도 보셨죠? 네네, 저도 올라온 거 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원래 녹음만 하는 거였는데 영상까지 같이 촬영을 하게 되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동영상으로 찍힌 저의 모습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저는 어색했던 거. 그거 외에는 네, 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 또 동영님 소감뿐만 아니라 동영님 어머님께서도 또 한번 같이 관람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간단하게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때가 좀 저녁이었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던 와중에 제가 뭐 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올라왔길래 마침 그때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어 가지고 그 링크를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대략 보고 안 보실 줄 알았는데 그날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고향에 갔다 왔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어머니의 생각을 듣고 이제 소감 같은 거죠. 소감을 쭉 풀어주셔가지고 한참을 듣다가 뭐 결론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였던 것 같고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뭔가 몰입을 하는 집중을 하는 류의 뭔가 일이 있다면 그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서 잘하는 일이면서 뭐 이런 류의 이제 감각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랑 어머니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까지 후기를 같이 또 공유를 해주시고 되게 열심히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또 네. 진행을 하고 같이 기획을 했던 입장에서 너무 뿌듯한 후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저희 이도저도 1화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과 편집을 담당해주시는 이도저도 제 3회 멤버가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대화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저도에서 진행을 뺀 거의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SIU의 문은지라고 합니다. 뭔가 처음 이렇게 녹음 현장에 와가지고 살짝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재밌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정님 그러면은 오늘 이도저도에서 저희 셋과 같이 대화를 나눌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 이도저도에는 SIO의 훈련 프로그램 시옷 3기에 참여하신 성신여자대학교 리드팀의 리더 예현님이 와주셨습니다. 예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현님 이도저도에 오신 소감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도저도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이 SIO 시옷의 인연이 이렇게 참 길게 이어질 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이도저도라는 이 프로그램 기획 자체도 너무 좋아서 듣고 너무 좋다 네이밍도 너무 잘하셨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네 저는 성신여대의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라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 네 김예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예언님.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다를 좀 떨어보기 전에 지난주 동영님과 은지님이랑 함께 하셨던 사전 미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 들어보니 재밌는 전시를 좀 먼저 보시고 미팅을 진행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동영님이 전시를 보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사실 원래 약간 전시 이래서 그때 제가 엄청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시인지 한번 물어보고 갈만하면 가고 약간 예술 전시면은 나는 슬쩍 빠졌다가 다 관람하시면 합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은지님한테 어떤 전시죠? 하고 여쭤봤는데 되게 꿈을 향한 주제가 뭐였죠? 직장인들을 위한 네. 일과 관련된 거였죠. 회사 만들기라는 맞아요. 이름이었고 아산 나눔 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아산 나눔 재단이었구나.
되게 창업과 관련 있는 맞아요. 그런 전시여서 보자마자 "헉, 이건 가야 돼 하고 은지님 저 갈게요 해가지고 같이 전시도 관람하고 그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지님이랑 동영님이 또 일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더 못 놀고 빨리 헤어지긴 했는데 되게 재밌는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서 그때 근황도 좀 간단하게 나누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예현님의 근황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헐트 프라이즈 그리고 시호 참여하신 이후로 네. 팀플, 뭐 과제, 시험에 노예라는 표현을 이제 써가시면서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또 되게 재밌는 소재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옷 진행을 하실 때 담당 코치셨던 동영님이랑 미팅을 진행하시다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했는데 뭔지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올해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오. 해였는데 일단은 상반기에는 헐드 프라이즈가 있었고 그때 그 캠퍼스 디렉터이셨잖아요. 기억해 주셨나요? 완전 기억하고 있고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막 또 그 막 베스트 막 디렉터 캠퍼스 디렉터에 막 오르셔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요. 어쨌든 헐트 프라이즈를 하면서 같이 이제 시옷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3학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심화 전공을 하는 3학년이어서 2학기가 정말 저희는 학과가 제가 심화 전공을 4개를 했는데 그중에 3개가 팀플이었어요. 저희 학과가 그리고 과제하고 팀플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냥 잠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팀플과 과제 시험에 노예 진짜 맞고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종강을 한 상태여서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고 이 시옷에서 이 일화는 뭐냐면 그때 뭐였지? 어떤 미팅이었죠? 그때 그 시옷에서 그 이제 타겟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사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동영님한테 멘토링을 받고자 이제 주문했는데 그때 마침 동영님이 본가에 내려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멘토링 해주시겠다고 키셨는데 이제 집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집 앞에 마당에서 이제 키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을 하시면서 갑자기 놀이터에 가셔가지고 계속 시소를 타셨다가 그네를 타셨다가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저한테 멘토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 그냥 계속 뒤가 바뀌고 시소를 타셨다가 그네를 타셨다가 되게 재밌었던 왜 우리도 통화하면은 막 통화하면서 소파에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격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고 또 되게 감사했습니다. 본가에 가셔서까지 멘토링을. 그러게요. 네. 역시 이동형 대표님답게 이름값도 톡톡하게 해주시면서 네. 일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역시 제가 그 어머. 학과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네. 어머. 주제로 하는데 그렇게 이동형 모빌리티가 아이고 그 볼 때마다 인연이 질기네요. 즐겨가지고 이동형 모빌리티 막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 관련해서 도영님은 뭐 덧붙이실 말 없으신가요? 네, 해명 뭐 있으신가요? 해명이라고까지야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저희 사건인가요? 뭐 그날 저희 집에서 안에서 하기에는 조금 다른 가족들한테도 소리가 계속 들리고 또 집에서도 뭔가 TV를 틀어놓으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이제 여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더웠는지 뭐 그 아이들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했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한 자리에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놀이터다 보니까 있는 게 시소랑 그네 미끄럼틀이 안 탔고요. 그거라 가지고 이제 탔는데 생각해보니 왜 줌에 이제 배경화면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 너무 쌩으로 웃죠.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지겹지 않게 네 그럼요. 지난 저의 작은 배려였다고 네, 생각을 센스라고 해주시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 역시 맞습니다. 역시 네 이동영 맞습니다. 대표님. 역시 이동영이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잘 포장을 해주신 덕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미팅에서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1화 때 했었고 또 일 얘기로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었던 와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일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특히 또 예언님께서 일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고 하셔서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 얘기 말고 심지어 전시도 일 얘기 관련된 거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예언님이나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를 좀 이야기해보자. 일 얘기하면 뿅망치 맞자. 뭐 이런 류의 시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 외의 것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예언님께서는 어떤 일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을 때 좀 흥미로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을 안 할 때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지 굉장히 많은 걸 하지만 저는 그때 취미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미라고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고는 제 취미였던 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춤추고 학교에서도 춤추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춤하면은 김예연 이런 식으로 항상 뭐 반끼리 모여 있을 때 막춤 대결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김예연 김예연 해가지고 나가서 쳐야 되고 그런 역할이었고 그래서 집에서도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2시간 3시간씩 그냥 막 프리스타일로 계속 춤을 춰요. 수우파 저리 가라네요. 그래서 정말 뭐 수우파처럼 저 혼자 막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면서 그러면서 땀을 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춤추는 취미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놀랐던 게 이 시간 3시간 명상에 접어드는 수준의 시간을 이제 즐기신다고 해가지고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뭐 춤이든 어떤 것이든 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언님께서는 춤추면서 일이나 아니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신 것 같고요. 스트레스는 사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받게 되는 거지만 이거를 해소하는 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도저도의 주제는 말씀드렸듯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이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 여기 지금 저 제외하고 3분이 계시지만 요걸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조금 어려우면 제가 질문을 더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요?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많지만 좀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동영님께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면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푸는 방법은 뭔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각자 지금 풀고 있는 방식이 어떤지 그게 잘 푸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현재는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굳이 나누자면 붐업인지 붐다운인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보고 네. 얘기를 풀어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시죠, 동영님. 좋다. 네. 좋네요. 그 농구 해보셨어요? 네. 축구나? 네네. 공이 패스하면
예상치 못하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네, 던지고 나서 아, 뭔 오케이 얘기- 할 일 다 했다 했는데 멍 때리고 있다. 뭔 얘기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제 네, 경기를 또 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거는 그 집을 이사하고는 안 하는데 그냥 걷는 것도 있었어요.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늦을 수 있으니까 잘 안 걷고 퇴근하고는 시간이 좀 비니까 퇴근할 때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건데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한 3시간 어머. 걸리거든요. 저보다 더 하신다. 거의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 사무실 위치가 참고로 뚝섬역 성수 뚝섬역인데 여기서부터 이전 집이 사당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어떻게 가냐면 그 퇴근하고 저기 서울숲이 있어요 근처에. 서울숲 통해서 가면 성수대교인가요? 거기를 따라 내려가면은 한강 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한강 길은 한참을 가다 보면은 동작역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 동작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사당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이제 제가 주로 다니는 코스고요. 이제 주로 다니던 날은 이제 초여름, 그러니까 여름이면 안 되고 초여름이거나 이제 초가을, 그러니까 가을 즈음에 이제 가야 이제 땀도 그렇게 안 나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 뷰가 이제 대박인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외국인 친구 놀러 오면 3시간 여기 걸으면 취향이 맞아야겠어요. 서울 다 본다, 서울 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진짜 성수대교인가 그쪽까지만 가도 밤의 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왔다 갔다 가는 것만 하는 거죠. 가는 걸 한 2시간 반 정도 걸으면은 되게 기분 좋습니다. 거기 가면 일단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한강 그 시간에 가면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극도 네.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재밌는 거는 이제 사귀기 얼마 안 됐을 지점에 이제 커플이나 사귀기 전에 커플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대화가 아주 재밌고요. 엿들으셨어요? 뜨는 건 아닌데 들려주는데 어떡해요. 저는 걷고 있고. 그리고 아주머니들끼리 이렇게 갔을 때 하시는 얘기들도 재밌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라디오 듣듯이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에피소드 식으로 들리잖아요. 아이고. 네, 점점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저는 눈빛이 근데 그 걷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아웃에 굉장히 좋대요. 맞아요. 왜 좋아요? 어디서 들었었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인간한테 네. 걷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몽골인가? 몽골은 엄청 초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 정처 없이 3-4시간 그 초원을 쭉 걷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도영님도 그런 비슷한 몽골인의 피가 네, 맞습니다. 거기 진짜 코스가 좋아서 네, 뷰도 구경하시고. 네, 뷰가 아주 좋아서 진짜 좋습니다. 진짜 거짓말. 믿습니다. 네. 나중에 뭐 브이로그라도 찍어주시고. 오, 네. 이도저도에 그럼 채널에 올리는 딱 걸로. 막 이러면서 네. 너무 좋네요. 좋은데요? 대표님의 오. 퇴근길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뷰입니다. 외국인 와. 친구가 이동영 대표님. 오면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적어놔야겠다. 절대 놓치지 않죠. 표정을 봤는데 하나도 안 좋은 얼굴. 아니 너무 좋아요. 저도 네. 브이로그.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네. 궁금해요. 저는 도영이 걷기 말씀하셔서 저는 달리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오래 달리지 못해요. 전 체력이 원래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달리기를 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내 좀 신체 능력을 좀 뭐라 해야 되죠? 늘리고자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런데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30분 달리기 코스를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분 달리고 2분 걷고 2분 달리고 2분 걷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요. 달리는 시간이.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잡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달릴 때. 왜냐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호흡에만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만 잘 달리자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어도 그걸 생각을 못 하게 이제 되어 버려서 달리기 너무 진짜 힘들고 퇴근하고 가끔 도현님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퇴근하고 어떻게 달려요? 이러는데 퇴근하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받은 스트레스를 잡생각. 네, 빨리 스트레스 얼마나 해소하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너무 좋다 오늘 시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급히 흐르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네네네. 아, 그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 음. 씨가 열심히 달리고 이런 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은지님도 나 혼자 달린다 해가지고 달리기 브이로그를 와, 좋네요. 예언이 너무 나와요. 좋네. 말 조심해야겠어요 저. 콘텐츠 공장이다 우리 여기. 예언님 조금 위험한 사람이네요. 네. 아 그러면은 저 이제 제가 질문을 처음에 던졌으니까 그럼 각자 이제 걷기, 달리기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해소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지 아니면 약간 아쉬운지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도 한 번씩만 붐업 붐다운 정도로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은지님부터 하시죠. 저는 너무 붐업. 오. 왜냐면 건강도 챙기고 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음. 성취감도 느끼고 되게 일석사오조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달리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동현님 어떠신가요? 저도 업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기분이 좋았으니까 지금 그때도 좋았고 뭐 지금도 이제 그때 좋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붐업. 붐업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이런. 붐업을 괜히 처음 사용했나요? 붐업 아세요? 알아요. 붐업 모르신대요, 회원님. 처음 들어봤대요. 뭐 붐업 뭐 혹시 안 좋은 말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네. 뭔가 진행자가 많이 쓸 것 같은 어. 그런 어디 용어이긴 해요. 무슨 커뮤니티는 아니었고 어디 뭐 싸이월드 막 약간 그런 이런 데서 썼던 그, 거 예. 아니에요? 좌이월드로 거슬러 가요? 좋아요 있잖아요. 좋아요 전에 그게 있었던 이제- 말. 네. 진짜? 아, 그렇군요. 네. 오. 저도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걸 이제 근데 갖다 쓰는 요즘 많이 건데. 쓰더라고요. 네, 그쵸. 분자를. 아, 약간 씹혀가지고. 그래요? 어렵다 요즘. 밈으로 이렇게 아, 돌더라고요. 유튜브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어쨌든 두 분은 붐업이신 걸로. 네. 그리고 실제로 공유해 주신 내용이 뭐 이미 너무 유명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너무 건강한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어떤 형식으로든 몸을 움직이는 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붐업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붐다운도 이제 좀 언급할 차례가 된 것 그쵸.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법을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만의 건강한 방법을. 그래서 저는 붐다운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제 해소법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밀도 있게 바쁘게 삶을 한창 살다가 진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정말 쓰레기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번에도 이제 저도 이제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SIO에서 근무하는 거랑 이제 학기 병행하는 거랑 같이 하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종강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던 중이었는데 이게 그냥 내 방식인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막 앞뒤가 아니라 낮밤 바뀌어가면서 막 계속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긴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가 이 휴식 시간이 끝날 쯤에 이 휴식 기간을 돌아보면 나 그래도 좀 더 잘 보낼 수 있었는데 라는 미련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는 건강한 방식을 못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뭔가 실천하고 있는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조금 아직은 좀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랑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저도 약간 프로젝트형 인간이라서 얇고 길게 못하고 시즌별로. 그리고 그게 자기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저를 보니까
막 바쁘게 일이 몰아칠 때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 나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 뭔가 장치를 걸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끝나면은 막 쓰레기처럼 막 그런 사람이라서 되게 공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많이들- 사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요. 저도 열심히 살. 막 저도요. 은진이도 동참하세요. 네, 저도 그런데요. 근데 저는 뭔가 그게 쓰레기 같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계속 그랬거든요. 한창 막 열심히 달리다가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밤낮 바뀌어가면서 막 유튜브에 노예가 되고 약간 이런 시기가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냥 나한테 필요한 시간 아닌가?로 전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너무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생산적으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뭔가 쉼을 즐기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너무 또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것 같아서 아니야 이게 원래 필요했던 시간이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거겠지. 이런 시간을 내가 원했나 보다 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뭐라 하죠? 마인드 전환? 자기 합리화? 합리화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도 저는 필요했나 보다 하고 이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아. 그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며칠 전까지 쉬면서 그냥 이게 내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전처럼 막 부정적인 생각에 막 갇혀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고 패턴이 되는 걸 저도 이제 느끼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게 내 방식일 수도 있겠다. 대신 내가 여기서 아쉬운 건 조금씩 보강해 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그것도 뭔가 내 나름의 해소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분법적으로 붐업, 붐다운을 하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다운에 가까운 것 같다. 저도 좀 런닝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건강한 방식으로 좀 춤추실 해소를 하고 생각은 싶어서. 없나요? 연희 한번 추러 가실까요? 전 너무 좋아요. 좀 뚝딱이 어떻게 레슨을 하신지. 그럼요. 그래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어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로 브이로그 가면 찍나요? 되나요? 어디로 가요? 춤을 추러 성신여대 앞에 연습실 많죠. 그쵸. 그쵸. 연습실로 연습실. 오시면 어머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네.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하나요? 기본기부터 오, 스트레칭부터 본격적이네요. 스트레칭부터 이제 해드릴게요. 와 그거 브이로그에서 너무 좋은데요? 벌써 지금 3개 나왔어요.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제 거는 왜 슬쩍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저는 만들 게 없어가지고. 와 너무 재밌겠는데. 제가 그냥 막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를 잘해요. 네. 근데 책임은 못 지고 아이디어를 그냥 지금이 되게 던지는 적절한 거를.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시기요? 그 아이디어는 던지고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예언님이. 맞네. 저 입장이. 왜냐면 우리한테 이제 아이디어 입장이. 던지고 실행은 저희가 하니까요. 우리가 하면 되니까 실행을. 아싸. 실행을 하시겠다는. 네. 근데 이제 의지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차원이 디벨롭을 해야지 그쵸. 네 실현이 되는 네. 거니까. 되게 젠틀하게 그런 거였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게요. 맞습니다. 은지님이 항상 이래요.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줘놓고 사실 그 안에는 거절이 담겨 있는데 거절한 적 없잖아요, 예언님. 맨날 연락도 어머. 할 말 있을 때만 그분한테 마이크를 빨리, 넘겨드립시다. 빨리 얘기해 그럼 주시고 그냥 뭐 안부 이런 거면은 너무 웃기다. 한참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아이고. 저는 나름 감정적인 교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한 거 같고 아이고. 어머. 되게 막 그랬어요. 섭섭하셨겠다. 섭섭했어요. 반박을 좀 네, 반박을 하자면 아니 받아들여도 되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바뀌면 아니요.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오. 저도 감정적인 교류를 했다고 생각하고 오. 예언님이랑 너무 저희가 일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언님 시옷에서도 음. 그렇고 대만에서도 저희 얼마나 의심의 눈치. 우리 택시에서 되게 그쵸. 저희보다 더 떠셨거든요 대만에서. 저 진짜 그 발표하실 때 촬영하는데 손이 너무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떨려가지고 제대로 나온 영상이 없을 정도 진심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지님이랑 저는 택시를 탔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이불 여기까지 벌리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지님이 안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지님 나의 추한 모습을 다 보셨겠구나. 그 기억이 나네요. 음.
대만 이야기는 그 아무래도 성신여대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대만에서 헐트 프라이즈 대회가 있어가지고 구름팀이랑 구름팀이랑 같이 대회를 나갔던 그 맞아요.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그때 은지님이 같이 갔어요. 네. 저는 못 갔지만 은지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팀들 응원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코칭 때 이제 했던 그 감각을 또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유지하는 걸 돕기 위해서 팀들이랑 미팅도 가서도 이제 쭉 진행했던 거였는데 은지님은 왜 긴장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제가 팀이 된 것 같았어요. 어, 저는 진짜 좀 공감을 이거 쇼츠 간다. 노예 내려놓으세요. 계속 구름 팀도 그렇고 리드 팀도 은지님 저희 팀이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제가 진짜 거기 몰입을 했나 봐요. 난 진짜 이들의 팀원이고 막 내가 서포트를 해주는 게 나의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가서도 발표를 하시는데 제 얼굴이 이제 가끔 보실 때 제가 너무 온화하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표정을 보여야 이분들도 긴장을 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정을 계속 환히 웃으면서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손은 영상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만 가만히 있고 몸만 떨고 영상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거짓을 어떻게 연기를 하는데 거짓. 손은 거, 그러니까 거짓이요? 그게 아니라 이봐.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웃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막 내가 발표하는 것 같으니까 좀 떨려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몰아가길 여기 되게 잘하는 곳이군요. 오늘 컨셉이 뭐라고 너무 그러죠? 무서운 곳이에요. 뭐 스트레스 받으시고 가서 또 달리기를 달리기 하고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안 줄 무서운데 생각을 먼저 해야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달리기로 풀던지 말던지 뭐 이런 그니까. 식으로. 저 생각을 하고 말해요. 저도 좋은 그 스트레스 푸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반대로 이제 붐 다운 하는 방법도 많은데 저는 주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취를 했으니까요. 서울 올라와서 자취를 쭉 했으니까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이제 붐 다운한 것 중에 없애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없애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혼자 뭐 먹는 거. 왜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이든 맛있는 술이든 그거를 혼자 먹는 거가 이제 한두 번은 재밌는데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 삶의 패턴처럼 자리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패턴으로 잡히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데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왜 내가 굳이 그걸 먹었지? 뭐 그렇게 먹으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긴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밤에 드시나요? 아니면 그저 밤이겠죠. 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밤에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건 어떠세요? 어떤 거요? 막 아몬드 이런 거 당근. 있잖아요. 오이 이런 새로운 거. 새로운 접근인데요. 근데 네. 야식의 목적을 벗어나는 네, 메뉴인 그쵸.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길티함을 느끼시는 그쵸, 아, 그쵸. 완전 네. 정확하죠. 시간이에요? 아니면은 그 메뉴예요? 아니면은 혼자 먹는다는 그런 잠깐만 그럼 세 개 뭐였죠? 그 시간인지 시간, 메뉴인지, 메뉴인지? 아니면 그 혼자 먹는다는 상황인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네. 메뉴인 것 같습니다. 메뉴를 바꾸시면 오이.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게 초반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뭐 혼자 자취하면 사실 뭐 딱히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많은 이렇게 모임도 생기고 뭐 운동하는 모임도 생기고 뭐 책 읽는 모임도 생기고 했었지만 저 사회 초년생일 때만 해도 그런 서비스들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돈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내고 무슨 커뮤니티에 간다니 이거는 맞아. 네. 책을 읽는데 돈을 내고 사람들이랑 맞아. 같이 본다니 맞아. 그런 게 뭐 좀 어색했죠. 맞아. 네, 친구들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떠오르던 키워드가 이제 혼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그 편의점 이런 데서
밀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적절한 타겟 소비자로서 그럼요. 지갑을 열었던. 참 기업이 의도하는 대로 이 생활이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네. 제 잘못이 아니라 맞아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소시민일 뿐이니까요. 생활 양상이 참이 맞아. 맞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매운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 그쵸. 이게 맞아요. 매운 거, 엽기 떡볶이나 맞아요. 매운 닭발 이런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세 분은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혜정님. 저는 사실 매운 거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매운 걸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아픔이니까 네, 고통이고. 헉헉거리면서 막 쿨피스 마시고 물 마시고 우유 마시고 약간 이러면서 자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자학을 맞아, 하면서 맞아. 그 순간 맞아, 그 맞아. 다른 네. 걸 잊는 네. 거. 그리고 약간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약간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나오는 것처럼 내 엄청난 도전과 이걸 감당하고 있다는 도전한다는 챌린지. 그런 어떤 막 호르몬이 막 도파민이 나오면서 도파민인지 뭔지 하여튼 뭐 나오면서 또 호르몬이 나오면서 나 어떤 호르몬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쵸? 스트레스가 즐거움을 풀리는 느끼면서 이제 뭔가 거예요. 그걸 잠시 잊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운 것도 사실 건강하지만은 않은 그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느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받은 일을 잊게 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매워 이것만 집중하니까 다른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여기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네 약간 운동도 사실 뭔가 그쵸. 춤을 추거나 할 때 이렇게 맞아요. 막 체력이 소모되니까 그쵸. 힘듦을 느낌과 동시에 맞아요. 해내고 나면 뭔가 했다 뭐 이런 네. 예. 약간 정신적인 어떤 고뇌로부터 살짝 벗어나서 육체를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 메커니즘 같은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근데 그 어디서 봤는데 뭔가 후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고 맞아. 하기 전에 좋은 게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하기 전에 좋은 거. 술을 먹는 거면 하기 전에 막 너무 하기 전에 너무 막 설레고 기대되죠. 떨리고 네. 기대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왜 먹었지? 네. 후회는 안 후회를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 샤워 이런 거는 하기 싫어 죽겠어. 귀찮아.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상쾌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끝난 후에 좋은 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디서 봤는데 춤은 어떤 춤이요. 쪽인가요? 춤이 사실 제가 춤이 저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춤을 춰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 자기만족적으로 춤을 추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붐다운 붐업을 했을 때 전 살짝 이 중간인 게 왜냐면 저한테 춤은 그냥 완전 오락이에요. 약간 게임이나 진짜 술처럼 담배처럼 저는 너무 신기해요. 춤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오. 한 곡만 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좀 이게 중독처럼.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내가 되게 좋게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진짜 어떤 길티 플레저 같은 진짜 왜냐면 한 번 그렇게 정신이 나가면은 진짜 3시간 2시간씩 훅 가니까 시간을 얘가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도 잡아먹는데 근데 사실 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 결과적으로 남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운동 같은 춤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을 되게 소모하는 운동이라서 나한테 쌓이는 게 아니라 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력이 쌓이거나 근육이 쌓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땀이 이렇게 왜 아이돌들 되게 막 말랐잖아요. 무슨 쪽쪽 그 말린 것처럼 그게 춤을 추면서 다 기력을 소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춤도 약간 이게 건강한 게 맞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춤만 추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동영님이 약간 최면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명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진짜 명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간? 그래서 저는 춤을 진짜 오래 추고 싶으면 운동도 같이 해야 진짜 댄서처럼 체력도 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같이 병행해야 돼요. 같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흥미로운데요. 당연히 너무 좋은 스트레스 푸는 해소법이다. 저도 근데 고민이 많아요. 나름.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원님이 그 무아지경 현장에 저도 한번 일단 우리가 너무 궁금해요. 연습실을 같이 가서 네, 너무 좀 궁금해요. 배우다가 그쵸. 뭔가 눈빛이 바뀌면 저희가 조용히 앉아서 저희 가만히 먼지처럼 가만히.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아, 비유, 웃겨. 그러니까 술 담배라는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네. 저한테는 그런 격이. 내 그래서 끊으려면 내 의지가 완곡하게 있어야 되는 정도의 그 중독성을 와, 가진 네, 중독성이 진짜 신기하다. 말도 못해요. 저 그럼 질문인데 그럼 네. 빈도가 어떻게 되세요? 빈도가 일주일에 이게 근데 진짜 완전 다른 게 맨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네.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안 쳤다가 가끔 할 때도 있고 이게 완전 제 맘이에요. 어. 규칙적이진 않아요. 근데 막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기대되고 아, 오늘 시간이 되니 약간 흔들어 볼까 이러면서 네. 되게 이상한데 아니 원래 좀 되게 부끄럽다. 원래 이렇게 뭐 저녁에 야식 먹어도 집에 가면서 배민 아, 키고 기대하면서 이제 메뉴를 고르면서 기대를 설레죠. 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있는데 네. 제가 MBTI가 P예요. 그래서 아.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되게 많고 아, 그냥 상황 여건이 되면 갑자기 그럴 때 많고 음악 듣다가 갑자기 이거다. 마치 일어나자. 악상이 떠오르는 무슨 아, 그런 것처럼 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우와 우와. 오. 뭐 이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다 찍고 이렇게 있어. 맨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와. 되게 즉흥적으로 할 때도 많고 막 기대를 아. 하고 집에 갈 때도 막 있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어. 아 우리 실수했네. 왜요? 음악을 좀 해놨 아유 아. 준비를 진짜. 해놨다가 네. 갑자기 진짜. 끼고 했었어야 네, 되는데 내가 못 살아.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저도. 뭔가 취미를 가진 것에 뭐 그래서 취미인가? 취미를 한다는 건 사실 그 전에도 기대되고 끝나고도 뭐 즐겁게 했다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취미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취미 완전 그냥 즐거움의 영역, 오락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지한 내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공과 사의 영역을 되게 철저히 구분하는 그 스타일이라서 되게 뭔가 내 춤이라는 그런 요소는 내 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일로 되면은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 공유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맞아요. 나만의 이 소중한 영역으로서 맞아요.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취미로 남기고 싶다 이런 거. 취미를 남기고 싶다. 네. 약간 본업을 할까 약간 고민했었다 막 이런 거 없어요? 좀 아, 그런 게 네. 있는 예언님이 부러워요. 오. 저는 없어요. 지금 오. 아직까지 제가 발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억하는 한에서. 그러네, 저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은지님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막 뭐 직업으로 삼는다 이렇다기보단 제가 어느 순간 그냥 그림 그리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끄적끄적 이제 몇 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근데 오히려 좀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이거 할 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벌어본 경험은 없지만 그림으로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도전을 하고 몇 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저는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잘 가서 요거를 좀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막 시도를 안 해봐서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림 그리고 요거를 좀 세컨 잡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일이니까. 약간 이런 압박도 있는 것 같아. 주변에 성공한 분들 보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남겨서 그걸로도 뭔가 맞아요.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뭐 뭐 이런 압박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죠 그런 게. 맞아요. 면접이란 키워드도 너무 한창 유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저희를 한번 약간 올가매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저번 주는 아니고 그 온세미로 팀이랑 방송인 다 업로드 날짜 계산하면서 저번 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무서우신 프로다, 분이군요. 네 온세미로 팀이랑 얘기를 할 때 1화에서 얘기할 때 좋아하는 일 어떻게 찾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좋아하는 걸 꼭 일로 삼아야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국종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굉장히 그 유명하신 의사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일하실 때는 완전 그냥 표정이 굳어 계시다가 유일하게 웃을 때가 그 밴드 음악 얘기를 하실 때 유일하게 좋아하시고 웃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좋아하면은 저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면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이거 할 때만 행복해 하시니까 그래서 저거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의사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맞아.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좋아서 하고 계세요? 뭘요? 일이요. 저번 주 그때도 물어보셔가지고 뭔가 질문을 네. 하고 싶은 대표님의 얼굴로 소리야. 생기셨어요. 질문 수집사. 네, 좋아서 합니다. 괴롭히는 것 같잖아. 약간 매번 청문회 오듯이. 좋으세요? 됐어요. 네, 좋아서 합니다. 맞죠? 네. 그런 거 맞죠?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네, 무슨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죠, 저희가? 붐업 붐다운 하다가 어디로 네. 이제 흘러왔습니다. 아, 네. 근데 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그 스트레스가 진짜 뇌에서 해소되는 게 사람이 뭔가에 몰입을 할 때 그게 머릿속에서 해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할 때 그게 공부든 일이든 내가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게 네.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만약에 무아지경이시면 그걸로도 사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를 딱 해서 내가 행복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해 이렇게 규정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를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는 것처럼. 네. 역시 문제 정의의 달인이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정의를 역시 달라. 감탄스럽습니다. 역시. 네. 안 그래도 몰입 이야기는 전환. 빠른 전환. 입술을 꽉 깨무시는데요, 대표님. 요즘 많이 터요 입술. 꽉 깨물 일이 많은지. 끝나고 걸어가셔야겠네요. 지금. 네, 오늘 걸어간 지금 머릿속으로 내비게이션 켰거든요. 네네. 집까지 걸어가는 거. 스트레스 많이 오늘 날씨가 받으셨나 그렇게 보다. 춥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슨 네. 몰입. 몰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도 막 이야기하고 은진이가 최근 책을 읽으셨는데 거기에 몰입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몰입 네 무슨 얘기 할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네. 갑자기 근데 몰입-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확실히 테라피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뭔가 제일 상위 개념의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테라피가 전 독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 독서를 하면서 몰입을 할 때 되게 그래도 해소되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오.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을 잃기 쉬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핸드폰 보면 알람이 계속 뜨잖아요. 뭐 그냥 쇼핑 앱 알람일 수도 있고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 다양한 알람이 뜨는데 그걸 우린 그냥 보고 빨리 지나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뇌에서 전환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간 뇌는 멀티태스킹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데 전환을 계속 빨리 해야 되니까 집중력이 이렇게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서란 행위는 이거에만 내가 집중을 하고 이 스토리, 뭐 캐릭터의 그 개연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몰입의 하나라고 해서 독서를 좀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책을 좀 꺼내 읽어가지고 여기 몰입을 해보는 시도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책도 사실 소설책 인정 안 하고 이런 그런 또 문화도 있잖아 사실. 아, 그래요. 소설책은 왜냐 책으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야 소설책만 읽지 말고 뭐 맞아. 다양하게 다양한 맞아, 그런 얘기. 지적인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소설책으로 입시 논술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간 친구도 봤어요.
근데 걔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야자 시간에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그 소설책만 읽는 거예요. 해리포터 막 이런 외국 소설, 판타지 소설책만 그렇게 읽길래 진짜 거리 쟤를 보고 아 진짜 얘는 어떻게 달라고 커서 어떻게 달라고 아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책만 읽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논술 인문 논술로 좋은 대학교에 가더라고요. 걔는 그거에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도 진짜 사진 찍듯이 엄청 빠르게 읽고 같이 학교 도서관을 가면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읽은 책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장점이 되게 종류에 상관없이 근데 글을 많이 읽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책 읽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몰입하는 순간이 뭔가 아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상태.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그 생산적인 뭔가 이 머리로 바뀌는 상태가 몰입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구나라던가 아니면 뭐 일하면서 뭐가 되면 아 누구한테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뭐 해봐야지라던가 아니면 춤 추실 때도 뭔가 새로운 동작이라던가 이런 게 뭔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면서 요걸 어떻게 써먹고 저걸 저렇게 써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몰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학생 때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는 그런 환경이 좀 안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수업 들어야 되고 끝나면은 영어 들어야 되고 끝나면 수업 들어야 되고 좀 집중하려다 보면 딴 거 해야 되고 집중하려다 보면 딴 거 해야 되고 그래서 학생 때 유일하게 즐거웠던 거 보면 이제 동아리 이런 거를 그냥 학교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줘도 거기는 최소 2시간씩은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과학이면 뭐 연구 노트를 자기들끼리 써본다던가 재미있던 없던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시간을 좀 집중할 수 있게 주는 것들이 몰입의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 오면은 초중고보다 더 몰입할 시간이 생기는 게 일단은 그때보다 쉬는 시간이 많고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니까 계획을 좀 하고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그리고 이제 과제나 프로젝트 하면서 물론 이제 재미없고 싫은 팀원들을 만나면 힘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몰입에 관여가 되어 있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고 자기가 몰입을 하고 싶으면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겠죠. 그런 이유가 몰입을 하려면 하여튼 저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본인이 만들어줘야 그 몰입을 좀 경험할 수 있다를 최근에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게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땐 정말 네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몰입할 때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다음으로 네, 그럼 결국은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것에 사실 몰입하고 이런 것도 몰입하는 거네요. 사실은 뭐 걷던 아니면 사실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고 춤을 추는 것도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고 사실 10분 본다고 해서 10분 걷는다고 해서 10분 달리기 한다고 해서 뭔가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에서 좀 어질어질하고 동기가 부족한가 그러한 시간 자체가 자기가 주어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준 시간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좋은 스스로가 뭐 붐업을 하던 다운을 하던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네. 듣다 보니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되게 진득하게 편안하게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도 그래도 뭔가 몰입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해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엔 듣다 보니까 이제 목 시간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 좀 가까우셨던 것 같고 예현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셨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환경 세팅 각자한테 맞는 본인한테 맞는 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 맞아요. 각자 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 근데 그런 게- 건강을 그러니까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건 맞는데 건강을 해치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안 되죠, 안 또 되죠. 맞네. 매운 거 돈 먹는 따지고. 것도 사실 음. 자학이랑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매운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 그 혀가 마비되는 느낌을 받으면 되게 뭔가 스트레스 해소된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안 좋아지잖아요. 위가 아프고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치면서까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넷플릭스를 보든 뭐든 그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각자에게 맞는 해소법이 좋은 게 아닌가. 아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인지를 맞아요. 아는 것도 되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오, 저는 이게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였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건 결국 내가 의도한 대로 또는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흘러가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유난히 제가 통제감에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나도 통제하기가 힘든데 나 밖에 있는 것들은 더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 손바닥 안에서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제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시달리는 문제잖아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다 그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피곤한 제가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네. 거기에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연예인이 나온 걸 봤는데 그 브라이언이라는 분도 굉장히 그런 성향 자기가 다 파악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그게 너무 강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분 잠은 잘 주무세요? 아우 너무 잘 자요.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 때 스트레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전 통제 받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통제 받을 때 받는다고 스스로 느낄 때 예를 들면 어떤? 뭐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 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컨트롤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통제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어줄 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몇 살엔 취업해야 되고 몇 살엔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작게야 이제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해낸 것에 대해서 뭔가 계속 통제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짜증나서 싫고 막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런 스트레스 아닐까 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언제 봤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내가 언제 받지? 춤 못 출 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동영님이랑 살짝 비슷한 게 좀 자유에 대한 자유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좀 독립심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뭔가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주어진 것들이 네.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저희 고3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아. 그 새창살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생긴 것도 무슨 수용소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근데 날씨 좋은 그런 가을 봄날에 그 안에서 정말 내 젊은 날을 썩어가는 듯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성인이 되면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 있어야지 이게 꿈이었어요. 저는 좀 자유를 좀 박탈당한다 싶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 비슷하네요. 네.
F이시죠? 그 T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F에 가까워 하고 F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T에 가까워. 그러니까 은지님은 이제 중간에. 저를 야, 약간 저는 동영님이 약간 F이신 것 같은 게 그쵸. 근데 또 갈리네요. T이긴 한데 또 갈리잖아요. F인데 왜냐면은 T는 약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본 T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싫고 하기 싫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면 하는. 근데 저는 해야 될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 에너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그런 게 안 맞을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는데 이걸 해야 되는 그 상태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F에 가깝다. T인데요. 근데 은지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두 분이 서로 이제 만나셨던 어떤 환경이 좀 많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일터에서 그럴 수 자주 있어요. 부딪히시고 이제 코치는 사실 뭐 일을 하고 계신 네, 장면이긴 좀 하지만 느낌은 다르죠. 그래도 뭔가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않을까. 저한테는 뭐 저희 팀한테는 뭐 항상 그냥 뭐 격려, 응원 막 이런 역시. 거밖에 안 해줬어요. 그런 걸 일할 때 안 한다는 게 아, 아니라 그쵸. 동영님이 그럼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안-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아닌데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때도 그럼요. 있고 이해합니다. 하기 싫어도 대표니까 약간 좀 감수하고 하셔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위로받고 가서 좋네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이도저도 녹화를 잡아가지고 네네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은지님만 들어보고 아.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 조금씩 이제 섞여 있는데 전도 좀 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만 할 때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적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왜 힘들까? 지금 이거 왜 스트레스 받는가? 이런 걸 적고 그걸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서 해소를 하자. 약간 이런 입장인데 적어도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라던가 일도 좀 제 범위에 벗어난 일이라던가 약간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없으니까 그거에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 나 이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너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어 사람끼리 또 그럴 수 있지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확실히 뭔가 자유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많아진 사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근데 이제 자유의지가 많이 주어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그 자유의지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건 본인이 자유의지대로 했으면 뭔가에 대한 책임을 계속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뭔가 배우고 성장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환경들이 많으니까 주어진 거를 일단 하는 거가 많았었고 근데 그걸 나와서 이제 자유의지에서 뭔가 책임지고 하라니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편적인 것들로 봐도 그렇고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거기 거기에서도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큰 이렇게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청년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그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큰 줄기로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또 풀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시장이 돼서 많이 팔리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풀 수 있을까를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오늘 하고 싶은데 뭔가 있나요? 정리왕.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혜정님께서 저희 사실 이야기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할수 너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가 그렇죠. 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예현님 오늘 이도저도에서의 대화 어떠셨나요? 저야 뭐 너무 재밌었고 오늘 또 그 혜정님 네. 혜정님 만나뵈서 너무
너무 반가웠고 왜냐면 멀리서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지켜보면서 응원을 했었기 때문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같은 성신여대 또 있어 보니까 또 아주 자부심이 그냥 너무너무 네. 좋았고 그리고 동영님이랑 은지님은 언제나 뭐 만날 때나 정말 친정 식구처럼 대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더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또 불러주시고요. 네, 또 다른 컨텐츠에도 뭐 그런 게 브이로그, 있다면 연습실. 그런 거 연습실 브이로그. 네. 각양각색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추천은 뒤에서 하면 되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추천이란 이제 다음에 이 같은 환경에서 네.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네 추천해 주실까요? 말 나오는 김에. 네. 네. 답변 안 듣고 일단 할까요? 네. 저희 소감. 소감. 소감 먼저. 그렇죠. 좋죠. 네. 은지님부터 소감을 좀 네.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이도저도 진행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정님과 동영님한테 롤을 넘기고 뒤에서 이제 기획하고 대본 짜고 편집하고 뭐 이런 섭외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재미지만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면 또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너무 무서워. 지금 말을 웃겨. 조금 아끼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단 오늘은 너무 즐거웠고요. 예언님이랑 또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시옷 할 때는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그냥 계속 그 문제정이 그쵸. 고객 찾아야 돼요 막 네. 하고 대만 가서도 발표는 이렇게 합시다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만 했어가지고 또 이런 좀 일을 제외한 다른 얘기를 나눠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두 분이서 되게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랑 예언님도 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녹화였는데 지난번보다는 뭔가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좀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두 번밖에 녹음을 안 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녹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갈무리를 짓기는 했지만 정말 끝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2부, 3부로 같은 주제를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나눴던 대화도 너무 흥미로웠고 다음에도 또 예헌님도 모시고 뭐 같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예헌님 너무 이렇게 사실 분명 뵀지만 이렇게 마주쳤다고 할 만한 기회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어서 즐겁게 오늘 또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도고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이게 소감의 마지막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드렸어요. 네. 그 여튼 뭔가 한 분씩이든 팀으로든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분들한테 저희도 막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런 몰입의 시간도 경험을 해보고 또 와서 뭐 어찌 됐든 녹음을 하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게 또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계속 형성해 나가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기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항상 네, 또 다음 분을 누구로 추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로 또 만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천을 슬쩍 해주시면은 네, 아주 스무스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헐트 프라이즈에서 그 시옷과 함께했던 얼기설기 팀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오. 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그 팀의 쿵짝이 굉장히 또 깜찍하고 아주 귀엽고 아주 재밌고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통통 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언님 얼기설기팀 추천 감사드리고요. 이도저도 이제 섭외 담당해주고 계신 은지님 다음 섭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각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저희 이도저도를 들으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오늘 예언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녕할까요? 우리?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